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손대엽 회원님 오늘 세 번째 에세이 첨삭 시간입니다. 저번 주까지는 굉장히 에세이를 잘 쓰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잘 못 쓰신 건 아니에요. 잘 못 쓰신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out of topic입니다. 오프 토픽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목감기에 걸려서. 자, 이게 전체적으로 오프 토픽이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주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잘 수반이 되지 않았던 선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첨삭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완전히 오프 토픽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예시를 드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거의 예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드셨어요. 어떤 걸 드셨냐면 흑인 해방운동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두 가지로 예를 드셨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법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기득권에 반기를 들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래서 결국에는 법이 개정되었죠. 그렇죠? 제정이 아니고 법이 개정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흑인 해방운동 역시 뭡니까? 사회적 법체계, 그렇죠? 사회적 법체계를 흔들었던 하나의 혁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에는 흑인 해방 운동이면 흑인의 그 노예라는 제도에서 흑인을 벗어나게 한 거죠. 요것도 이제 법을 개정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두 개를 예제로 드셨는데 사실 근거의 예시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모두 한 가지로 귀결된다는 얘기예요. 인권에 대한 예예요. 둘 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예를 드시려면 이게 이 두 가지 예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손대엽 회원님은 딱 하나의 주장밖에 펼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사실 분석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한 가지로 공통적인 예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거. 자, 인권에 대한 내용만으로 본인의 지금 의견이 법은 경직되어야 한다. 그쵸? 유연하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인권에 대한 내용만으로는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경직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 원론적인 거예요. 경직되어야 한다는 거는 법의 해석이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해요. 하지만 위에 아까 example 따져보니까 다 개정이었죠? 개정에 관한 거였죠? example의 내용을 보면 모두 시민에 의해 법이 개정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경직되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유연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사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우리 회원님이 얘기하신 그 주장하고 예시가 지금 대치가 거의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근거하고 예시하고 그렇죠?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에세이를 구성을 좀 잘못 잡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에세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세이의 주제는요, 법이 개정되어야 하니? 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이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적용이 돼야 되니? 아니면은 그냥 일정하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힌트가 플렉서블이에요, 플렉서블. 자, 한국말에서도 법이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법 해석으로 얘기를 합니다. 법 해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 해석이 유연하게 해석이 되느냐, 그러니까 적용이 되느냐, 아니냐, 요거를 이제 판별한다고 얘기를 할 때 법 해석이라 그러거든요. 법리적 해석이라 그러죠. 법리적 해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 주제가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요게 이제 원래 주제입니다. 원래 주제 내용. 법은 경직되거나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그들은 다양한 상황, 시간, 장소를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 자, 우리는요,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렇게 풀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법은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야 하는가?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좀 풀어서 생각을 하셔서 글을 쓰셨으면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글을 조금 더 쓰실 수 있고 내용도 더 풍부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오프 토픽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세이를 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특히나 GRE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 에세이가 나한테 묻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그 의견을 고려한 이걸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찬성할 수도 있는 그런 의견을 그런 내용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적이진 않지만 정말 너무너무 추상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객관적인 주제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GRE 에세이를 쓸 때는 주제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주제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간파를 해야 돼요. 주제를 간파해야 됩니다. 절대로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GRE 에세이들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슈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확하게 내가 요거를 간파를 해야만 정확한 에세이를 쓸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전에 이제 2회하고 1회 때 제가 알려드린 에세이 작성법은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자, 어쨌든 이건 조금 뒤에 설명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제를 잘못 해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예시의 경우는 인권운동이나 혁명으로 인해 개정된 법에 대한 근거를 들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글쓴이가 만약 주제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법리적인 해석이 유연하게 되어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었던 권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경우, 예를 들 때, 그렇죠?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었던 권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경우나 아니면 반대라면 법리적인 해석이 유연하게 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를 보게 된 경우, 이런 거를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다가 이제 대충 상황을 좀 써놨어요. 상황을 써놨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thesis statement. 자, 이제부터 에세이를 어떻게 전개할지 그 베이직한 방법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베이직하고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 제가 에세이를 쓰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웃라인을 지금 드릴 거예요. 아웃라인을.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thesis statement 같은 경우는 논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앞으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나의 주장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자, 본인의 의견은 뭡니까? 법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야 한다. 주제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르게 나와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요거니까 요걸 기반으로 논제를 쓰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법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바디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토픽 센텐스를 2개를 드릴 거예요. 자, 토픽 센텐스 1 그리고 토픽 센텐스 2. 그러면 본론이 몇 가지가 나와요? 본론이 지금 2문단이 나옵니다. 2문단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토픽 센텐스 같은 경우는 이 문단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쓰시면 돼요. 자, 지나치게 유연한 법의 해석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자, 키워드가 뭡니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다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와 예시를 나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권리가 침해당하는 과정을 어떠하게 객관적으로 혹은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절대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자, 예시를 들으려면 아래층에서 올라온 담배 연기에 의한 윗집의 항의. 요거 요즘 굉장히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었죠. 그죠? 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아랫집의 자유 권리와 그 연기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받는 그리고 자신의 건강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윗집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으로 설명하라 그랬죠. 그래서 입장을 먼저 설명하고요.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각자의 권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서술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요 문단에서는 뭐 예시를 쓸 수도 있고요. 대신에 예시를 들 경우에는 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권리들이 어떤 측면에서 충돌을 했는지, 그쵸? 담배를 피는 사람과 그 냄새를 맡는 윗집 사람 있죠? 두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그죠? 어떤 권리를 시행할 수 있고, 그죠?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의 권리가 충돌하는지, 이렇게 이해가시죠? 좀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주장은요, 해석이 유연할수록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석이 유연하면요, 특정 사람이 막 100만 원을 갑자기 내 주머니에서 막 빼갔어. 그죠? 그거 제 돈인데 이상한 사람이 빼갔어요. 내가 근데 그 사람을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소년이야. 만 18세 미만이라고 한 14세, 15세 정도 되는 소년이라 그래서요. 그냥 벌도 안 받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내 돈을 받을 수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그냥 보상도 못 받은 채로. 그죠? 그러면 누가 억울해요? 제가 억울하겠죠. 자, 요런 거. 유연할수록 해석이 유연하게 하게 되면 요런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를 좀 주장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년법이나 촉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소년법이나 촉법 등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 역시 어떠한 주장이 있고 어떤 측면들이 있고 측면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요. 이제 예시를 들면서 그렇죠? 측면을 분석을 하고 이런 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분석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법을 악용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야 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컨클루션은 간단하게 본론 요약하시고. 오케이? 자, 요렇게 기본적인 에세이 템플릿을 제가 좀 알려드렸어요. 사실 템플릿까지는 아니고요. 요거는 에세이를 쓰는 순서인데,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제가 오프토픽인데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글은 정말 잘 쓰셨거든요. 지금 영어 보시면은, 영어로 쓴 거 보시면은, 틀린 건 없어요. 틀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몇 개의 어법은 있긴 한데 오늘 제가 다른 거를 하느라 이제 요거를 좀 이제 내용적 컨텐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느라 이 부분은 첨삭을 안 했는데 사실 오프토픽 같은 경우는 첨삭이 많이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대신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오프토픽이 되지 않는지 가이드라인을 저희는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오늘 말씀드렸듯이 자, 요거 좀 지워볼게요. 지우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시죠? 조금 더 해석을 자세하게 하게 되면 이거를 에세이를 어떻게 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강의는 딱 14분에서 15분 정도로 끝날 것 같네요. 어쨌든 다음 에세이 제출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코칭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다음 에세이 제출은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요 룰을 따라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근데 이제 왜냐면 본인의 의견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런 개념을 갖다 써야지. 뭐 이렇게 이걸 응용해서 에세이를 써야지. 이런 게 있으실 거니까 내용은 바뀌어도 되나 큰 틀, 토픽 센텐스 쓰고 디테일 이유나 예시 들고 그렇죠? 요거는 바꿔 쓰지 말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자, 이해 가시나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